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제공국과 이용국 간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물 자원을 활용하는 국내 관련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나고야 의정서 시행에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 자원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우리 생물 자원을 발굴해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기업 ATC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 100배 강한 힘을 내는 슈퍼캡 생산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일부 슈퍼캡 제품은 기술력에서 이미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와이드에서는 최근 바이오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나고야 의정서 관련해 심층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생물 유전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취지를 담은 나고야 의정서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나고야 의정서가 어떤 의미인지 국내외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드나무와 아스피린, 팔각회양과 타미플루, 주목나무와 항암제인 파클리탁셀까지 생물 유전 자원을 활용해 탄생한 대표적 의약품들입니다. 생물 유전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 보전에 대한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을 바탕으로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는 바로 이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으로 생물 유전 자원 제공국에게 이른바 생물 주권을 부여한 국제 협약입니다. 양자 간 협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논의하고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생물 유전 자원 제공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유전 자원을 빼앗기는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인 겁니다.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 국가도 자기의 주권적 그 대상물인 생물 자원을 좀 더 보전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게 되고요. 그것을 이용하려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라의 생물 자원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를 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존하는 측면을 내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외에서 유전 자원을 수입해오던 국내 기업들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협약 결과에 따라 순이익이 줄어들거나 아예 원재료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해외 유전 자원 이용 종류는 식물이 가장 많았고 동물과 미생물 순이었습니다. 원산지는 중국이 6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동남아와 유럽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이익 배분 절차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실제 상당수 기업들은 현재 대응 계획이 없거나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것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익 공유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업계에서는 행정적이거나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나고야 의정서 발효 후 국내 이행체계 마련을 준비 중이며 관련 부처들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채널의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 세계 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영향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천연물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아ST의 연구소. 이미 다수의 천연물 신약이 개발됐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쓰이는 원재료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점.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아ST는 선제적으로 나서 이 공유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원재료를 국내 생물 자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국내법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을 SOP로 만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그러니까 저렴하게 생산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분주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체계 마련 전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내 생물자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이 생물자원이 우리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외국에 대한 생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생생물의 유용성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유용성이 규명된 생물자원의 공급체계를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하는 한국 ABS 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ABS 체제가 어떻게 국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어떤 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학술 발표도 하고 기업 컨설팅도 하고 질문에 맞게끔 맞춤형 이제 자문도 제공하고요.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생물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각계의 노력이 모두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많이 부각됩니다. 국내 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원 창업으로 설립된 인섹트 바이오텍은 한국산 무단거미에서 추출한 천연효소 아라자임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거미와 효소의 합성어인 아라자임은 세계 최초로 거미의 장 속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고효율 효소. 거미 특유의 소화 능력에 주목해 단백질 분해 요소를 찾아냈고 대규모 설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라자임의 개발과 제품화는 한국산 무단거미라는 국내 생물 자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보유한 우리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R&D부터 시작해서 산업화까지 우리 연구진의 힘을 통해서 제품화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함으로 해서 국내 기술을, 국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외 수출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최근 들어 국내 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생물 자원을 지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한테 제약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룰이 정립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제도를 잘 적응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즉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산업계에선 정부의 주도적인 방향 설정을 요구합니다. 향후 발생할 이익 공유 협상을 앞두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법규도 완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기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정부가 도와줘서 법률적인 정보를 자문을 제공해 준다든지 통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통해 전 세계 바이오 산업 시장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정확한 인식과 선제적 대응 노력이 시급합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우수기술연구센터 선정기업을 소개하는 ATC 연중기획보도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는 갑작스럽게 전원 공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슈퍼캡이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슈퍼캡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ATC 기업은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할 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비결은 역시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주 탄소밸리 내에 위치한 슈퍼캡 생산업체입니다. 일반 건전지처럼 생긴 슈퍼캡은 탄소로 만든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순간적인 힘이 100배 정도 강한 물리적 반응 전지로 수명 또한 반영구적입니다. 기계나 전자제품 등에 장착돼 전원 공급이 불가피해질 경우 순간적으로 전류를 공급해줍니다. 이 업체는 수년간에 걸친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슈퍼캡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당장의 매출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생산 설비 투자에 우선순위를 뒀고 그 결과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으며 전체 제품의 8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기술력에서 세계 1위에 오르며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합니다. 직경 35mm 이하 시장에서 세계 1위로 약 23%의 점유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스마트 그리드 환경 구축 디바이스에 영업력을 집중하여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혁신 사례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11년 본사와 공장을 전주로 옮긴 후에는 제조라인 특화를 통해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불량 제품을 땅에 묻는 퍼포먼스까지 하며 품질 혁신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1위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꾸준한 연구개발. 기업 내 연구소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을 탄생시켰고 매년 매출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에 달하는 관련 특허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지난 2010년에는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선정될 만큼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ATC 연구개발 과제도 착실히 수행해 빠른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ATC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저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들은 ATC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로 초도 약 60억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최고의 슈퍼캡 생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력 향상에 온 힘을 쏟은 우리 중소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또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오는 2020년 국내 섬유 산업은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한중일 3개국의 섬유산업 기술 수준을 전망한 결과 일본을 100%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85%, 중국은 7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20%였던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갈수록 줄어 올해는 14%, 2020년에는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37.9%, 한국과 일본은 각각 2.2%와 1.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자동차 업계의 8월 내수 판매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자동차 국내 판매 물량은 13만 9,327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2% 늘었습니다. 기아차의 K5와 한국 GM의 스파크, 임팔라 등의 신차 출시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이 같은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한 18만 1,915대를 기록했고 금액도 9.1% 줄어든 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지키고 보안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기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전국을 돌며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한편 다양한 기술 유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술보호 교육은 지방 중소기업청과 대학 등을 통해 전국 3천여 개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을 기준으로 거주자 외화 예금이 596억 9천만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 11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금 잔액이 500억 달러 선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6월 말 이후 처음이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넉 달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화 예금이 감소한 데에는 위안화 예금이 106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36억 8천만 달러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하며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입 역시 18.3% 줄어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유가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석유 제품은 40.3%, 석유 화학 제품은 25.7% 줄었습니다. 반면 무선 통신기기는 신제품 출시 효과로 19% 증가했고 반도체 역시 4.7% 늘었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대불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갖고 조선해양산업 분야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987개의 보유 기술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산업부는 이 기술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제품 적용에 용이한 오디오, 비디오, 모바일 분야 818개를 대상으로 우선 나눔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벤처캐피탈 신규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벤처캐피탈 업계의 원활한 인력 공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개설됐으며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부산을 시작으로 강원과 전남, 제주, 충북에서 지식재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작년과 달리 지역의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GS 리테일에서 건축설비 담당 직원을 채용합니다. 전무대 졸업 이상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7일까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원서 마감은 9월 18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의 경력 2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9월 19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원서 접수는 9월 20일까지입니다. 천재교육이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며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두 채용합니다. 원서 마감은 9월 21일입니다. 현대오토에버에서 하반기 신입사원과 동계 인턴을 각각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9월 2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중장년 채용 한마당이 9월 14일에 열립니다. 코엑스 A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주최하는 일원인 국제박람회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코엑스 C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글로벌 모바일 비전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됩니다. 킨텍스 7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과 방사선 산업에 대해 만나볼 수 있는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장소는 코엑스 C홀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지구상의 생물 자원을 공동의 노력으로 잘 보존하고 적절히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생물 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결국 인류를 위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